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경남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과 창원 광역시 승격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한홍 새누리당 후보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외곽으로 옮기고 그 터에 부산 해운대와 같은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광역 승격은 필요하지만 창원 단독 승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외곽으로 잠깐만 이전하고 그 지역을 마산을 살리고 창원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새로운 신복합도시로 만들어가자. 하기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이전은 일자리만 잃게 된다며 3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산 야구장 건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시 승격을 통한 재정 자립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현실성 없는 이전 공약보다는 3차로 구조 고도화해서 첨단 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호 국민의당 후보는 이미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1,800억 원이 투입돼 이전이 어렵다며 신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기업 유치를 밝혔습니다. 또 통합 당시 광역시 승격이 목표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마산이 제2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마산 발전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재보궐선거 투표소 902곳을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 등 후보자 선택에 유용한 정보와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사천에서는 공사 중이던 전원주택지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바람에 지름 1m가 넘는 돌무더기가 주택 외벽을 무너뜨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바위 더미가 집 옆으로 쏟아졌습니다. 떨어진 바위 덩어리에 외벽과 화장실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와락 소리네. 그럼 쫓아 나가보니까 이거 돌이 연막 구부러 내려오고 우리 단번에 지금 과가 돌이 밀어서 단번에 지금 뒤에 봐서니까 단번에 지금 그랬더니. 마을 위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 높이 7m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약 12m 정도 밀고 내려와 김 씨의 주택 등 주택 3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무너진 석축의 돌은 지름 1m도 훌쩍 넘는 크기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은 가까운 민가와 석축과의 거리가 1.5에서 3m에 불과해 주민들은 평소에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우각부라서 토합을 최고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작업 과정에서 다짐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계도상 축대 일부가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압력이 쏠리면서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재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시는 마을과 인접한 석축 30m를 철거하고 보강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박종훈 교육감과 협상을 통해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10일간의 사후 조정 신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리사와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 5,5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비정규직 노조는 월 13만 원 정액급식비 지급 등을 요구해왔고 경남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창원시가 군항제 교통체증을 줄이겠다며 진해구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차량 부족과 운행시간 지체 등으로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항제 첫 주말이었던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셔틀버스를 이용한 관광객 수백 명이 임시주차장으로 나오는 버스를 타려고 3시간 넘게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부들과 상인들을 노린 소매치기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들이 60, 70대 노인이어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날을 맞아 북적이는 농촌마을 전통시장. 모자를 쓴 70대 노인이 생선가게 주변을 서성입니다. 주인이 가격을 흥정하는 데 신경을 쓰는 사이 순식간에 돈이 든 상자를 훔쳐 달아납니다. 오늘 수가 안 했지. 짱이 전에 많은 사람들 떼있길래 그러면 짱 사람들 떼고 놀러 왔는 거 물건 사러 안 2달 전 같은 전통시장. 물건을 구경하는 50대 주부에게 접근해 몸을 바짝 밀착시키더니 눈 깜짝할 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구속된 74살 문모 씨는 전통시장을 돌며 2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대로 출소 후에 직접 생활 수급자 됐습니다. 돈 조금 버는 걸 탐문해갖고. 지난달에는 진주에서 새벽 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한 여성 60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상인들의 판매 대금이 든 상자나 장을 보러 온 주부들의 뭉칫돈을 노린 것. 피해자들 모두 전통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60, 70대 노인들로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수법의 범죄를. 경찰은 소매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금을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귀중품은 안주머니에 넣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시기자 식목일인 오늘은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7, 8도가량 높아지는 만큼 기온 변화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고요. 이 안개는 출근길에 대부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창원 9도, 창녕은 7도로 시작합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김해 21도, 내륙은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진주 22도, 거창과 산청 21도로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비 예보가 잦은 편입니다. 내일과 모레 30에서 많게는 100mm 가까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함안 수박을 지역의 대표 특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박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하동군이 주식회사 남이섬과 관광 활성화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시 전역에 찾아가는 누비자 홍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2016 가야 차문화 한마당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릉원과 수로왕릉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창원 지역 기업 경기 조사에서 2분기 체감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기준치 100을 웃도는 103.8로 나타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31.4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전기, 전자는 호전, 기계는 비슷한 수준을, 철강, 금속과 운송 장비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청명과 한식 기간 동안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청명 한식을 전후로 성묘객들이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예상된다며 산불 감시원 2,9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영유아와 부모에게 책을 보급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참가 방법은 4세 이하 영유아 부모가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시립도서관을 방문하면 그림책 2권과 부모 안내 책자가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림책을 통한 읽기와 아기 마사지 등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